안녕하십니까. 이번 영상에서는 보험이 뭐야? 라는 주제로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보험의 아주 기본적인 위험 관리를 위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위험 관리의 가장 정제된 그런 제도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보험에 대해서 지금부터 같이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먼저 보험의 기원, 그리고 우리나라의 보험 회사들, 그리고 보험의 역할, 보험의 3층 보장의 개념이 무엇인가, 그리고 보험의 기본 원리, 몇 가지 보험 용어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고요. 그리고 유용한 보험 상식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거쳐서 다음 영상에서는 좀 구체적인 보험 지식들을 일상생활에 쓰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보험의 아주 기본적인 내용인데요. 먼저 보험은 그 기원을 BC 1750년경 고대 바빌로니아 함무라비 법전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전이죠. BC 1750년이면은 뭐 어마어마하게 오래전이고요. 그 함무라비 법전에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BC 1750년, 즉 BC 18세기 경인데 그때도 이 해상 무역이 상당히 활발했다고 합니다. 이때 무역을 하는 데 있어서 선주들이 사실 돈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실제 재산이 많은 그 부유층에게 돈을 빌려서 무역을 할 물건을 사서 그렇게 배를 타고 무역을 하고 이익을 얻으면 그 이익을 돌아와서 원금과 더불어서 그 돈을 빌렸던 그 부자에게 돌려주는 그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도. 바빌로니아라는 데가 많이 알려졌듯이 바빌론의 부자들 이야기 뭐 이런 얘기처럼 여기서 이런 이제 무역이 많이 발전했는데 이렇게 무역을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들이 발생했냐면 선주가 무역을 나가서 풍랑을 만나거나 또는 해적을 만나거나 해서 본인이 배에 싣고 있던 물건을 다 잃게 되거나 또는 배가 아예 난파되거나 했을 때 처음에 돈을 빌려서 그 무역을 하려고 그렇게 했던 그 돈을 빌려준 그 사람에 대해서 빚쟁이가 되는 거죠. 자기가 빌렸던 돈을 결국 갚을 수 없게 되다 보니까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함무라비 법전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규정을 해 놨어요. 그래서 어떤 계약을 할 수 있게끔 규정을 해 놨는데 일정한 금액을 먼저 지급을 하면 나중에 그러한 사고가 난 부분에 대한 책임을 면제해 준다 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안심하고 무역을 하지 않으면 배를 타고 나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본인이 그 소액이지만 그 낸 돈은 나중에 사고가 나든 안 나든 그 이제 그것을 담보해 주는 사람이 갖게 되지만 만약에 사고가 나게 되면은 그 사고의 손실액을 당시 그 계약금을 받은 사람이 대신 물어준다. 이런 제도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사고가 다 일어나는 건 아니다 보니까 이제 그런 소액의 돈을 받고 그것을 담보해 준 사람은 나름대로 그것이 이제 쌓여서 부가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그러다 큰 사고가 나게 되면 큰 돈을 한 번씩 물어주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생겨났는데 이게 지금의 보험하고 똑같은 원리라는 거죠. 그래서 보험의 기원은 함무라비 법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BC 3세기경 그리고 BC 1세기경 고대 그리스와 고대 로마에서 공제조합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이름으로 고대 그리스의 에라노이 또 로마 제국의 콜레기아 뭐 이런 공제조합 그 제도가 있었는데 그 조합원 중에 누군가가 사망을 하면 그 장례비를 대신 물어준다든가 그 가족의 생활을 위해서 돈을 미리 모아놓은 돈을 좀 이렇게 몰아서 준다든가 그것을 위해서 사전에 기금을 조금씩 객출해 놓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도와주는 그런 제도였습니다. 이러한 것들도 보험의 기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함무라비 법전에서 무역을 하다가 손실을 본 것을 물어주는 것은 오늘날의 손해보험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재물의 손실을 대신 갚아주는 거니까요. 그리고 사망을 한 그분을 위해서 그동안에 회원들이 모아놓은 돈을 이렇게 몰아서 주는 거 이런 경우는 이제 오늘날의 생명보험으로 진화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13세기경에 국제무역이 발달해서
영국에서는 해상법이라는 것이 제정이 됐습니다. 이제 국제무역이 계속 발달하니까 거기서 많은 분쟁도 생기고 사고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이제 규정하는 해상법이 제정이 됐고요. 그 해상법 안에 이 보험에 관련된 해상보험법이 또 같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17세기에 런던에서 큰 화재가 났는데요. 영국의 런던. 5일 동안 런던 가옥의 80%가 잿더미가 되는 이런 어마어마한 그런 화재 사고가 났습니다. 그 화재 사고가 난 이후에 이러한 화재로 인해서 피해를 받은 사람들을 구제해 줄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생겨난 것이 화재 보험입니다. 그리고 18세기 들어서 근대 손해보험이 생겨났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영국의 로이즈라는 커피하우스에서 선원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서비스를 제공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사고가 난 배에 대한 그런 정보도 널리 공지하고 이런 것들을 하다가 배가 사고가 나게 되면은 대신 물어주는 그런 서로 보완해주는 제도가 생긴 게 세계 최고 규모의 그 로이즈 보험회사가 만들어진 계기입니다. 그래서 로이즈 커피하우스에서 발단이 돼서 오늘날의 로이즈 오브 런던, 이 신디케이트라고 하거든요. 이 거대한 보험회사가 만들어졌죠. 이게 이제 근대 손해보험이라 할 수 있고요. 또 18세기에 근대 생명보험이 출현을 했는데 에퀴터블 생명보험이라는 곳이 인류 역사 처음으로 그 사람의 수명을 가지고 생명표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확률을 통해서 사람이 몇 살까지 살고 몇 살쯤이면 죽는다. 그리고 나이별로 어떤 정도의 사망률을 갖는다. 이런 거를 통계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으로 이 생명표가 등장해서 이걸 토대로 18세기 비로소 오늘날의 생명보험의 형태를 갖추게 되는 이런 연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 보험의 기원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좀 재밌는 이야기를 같이 한번 나눠봤는데요. 우리나라는 어떤가?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보험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소보험입니다. 소보험. 그래서 19세기에 그 당시는 소가 가장 큰 재산이었죠. 그 소로 농사도 짓고 정말 그 소중한 그런 재산인데 이 소가 만약에 어떤 일로 인해서 죽으면 그 소 주인은 엄청난 타격이죠. 그래서 소가 죽었을 때 큰 돈을 물어주는 그런 보험이 생긴 겁니다. 소보험. 그래서 보험료는 엽전 한 냥이고요. 큰 소가 죽으면 엽전 100냥을 물어주고 중간 소는 70냥, 작은 소는 40냥 이렇게 물어준다 하는 것을 계약서에다가 써갖고 이런 보험 이런 활동들을 했습니다. 다음은 우리나라의 보험회사가 이렇게 많습니다. 생명보험 회사들 여기 표에 보시면은 아마 한 번씩 들어보시는 회사들 많이 있을 거고요. 손해보험 회사도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보험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보겠는데요. 총 보험료 기준으로 전 세계 7위입니다. 한국이. 엄청난 선진국이죠. 우리가 그 10대 경제 대국인데 보험은 그보다 앞서 있습니다. 그리고 GDP 대비 보험은 한국이 11.6%로 전 세계 5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엄청난 보험 강국이다. 우리나라 국내 총생산의 11.6%가 보험이라는 것은 정말 대단한 산업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많이 성장을 했고요. 자, 보험은 우리 생활에 어떤 역할을 해주는가? 크게 두 가지를 해줍니다. 첫 번째는 우연한 사고나 질병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보호를 해줍니다. 두 번째는 재산을 형성해서 생활을 안정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저축보험 같은 경우에 10년, 20년, 뭐 80세 만기 이런 연금 상품 뭐 이런 것들이 생활에 안정을 기해주는 그런 저축이 되죠. 그래서 두 가지로 크게는 사고 질병에 대한 경제적 보호, 두 번째는 재산 형성을 통한 생활의 안정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보험의 3층 보장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이것도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 정도는 좀 알고 있을 필요가 있을 것 아닐까 싶습니다. 1층에는 국가의 보장이 있습니다. 국가의 보험인데요. 4대 보험이라고 하죠.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이건 국가가 국민들의 최저생활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하는 제도고요. 2층에는 기업의 보험이 있습니다. 기업의 보험은 퇴직연금이죠. 그런데 국가나 기업이 우리를 어디까지 보호해 줄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동차 사고가 났다. 그럼 국가나 기업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얼만큼 해줄 것인가? 내가 암에 걸렸다. 국가나 기업이 얼만큼 해줄 수 있을까? 한계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개인들이 자기 구제를 스스로 하기 위해서 뭔가 필요성을 느껴서 이 보험이라는 것이 민영보험이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생명보험, 손해보험 이러한 민영보험들은
개인들이 보다 자기 구제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생긴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1층의 국가, 2층의 기업, 3층의 개인 이렇게 민영보험 이렇게 해서 3층 보장이라는 개념이 생긴 거고요. 보험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서로 좀 이해를 돕자면은요. 크게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으로 나누어지는데 이 민영보험은 생명보험의 대표적인 상품은 종신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손해보험은 대표적인 상품이 화재보험, 자동차보험, 운전자보험, 여행자보험 이런 것들이 있죠. 생명보험은 생명의 위험을 보장해 주는 거고요. 손해보험은 재산의 손실의 위험을 보장해 줍니다. 그런데 이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양쪽을 다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린이보험, 치매간병보험, 실손의료보험, 암보험, 질병보험 이런 것들은요. 생명보험에서도 다루고 손해보험에서도 다룹니다. 그래서 명칭을 제3보험이라고 이렇게 지었습니다. 생명, 손해보험 공통이죠. 양쪽에서 다 운영합니다. 보험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간단히 우리가 상식선에서 한번 좀 알아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10만 명이 1인당 1,000원씩 내면 1억 원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1억 원을 모아놓고요. 그 10만 명 중에 한 명이 불행하게 정말 예기치 않게 어떤 사고를 당했다. 그랬을 때 그 사고를 당한 사람에게 1억 원을 주겠다라고 처음에 약정을 했다고 가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사망사고 같으면은 뭐 그런 금액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약정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한 명이 사고 난 사람에게 그동안 모아놓은 1억 원을 다 지급한다. 그랬을 때 처음에 1인당 1,000원씩 거둔 게 보험료고요. 나중에 사고 난 한 명한테 지급한 1억 원이 바로 보험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보험이란 제도는 상부상조 제도다. 그래서 사고 나지 않았을 때 그 사고가 나는 비켜갈 수 있는 사고다라고 장담할 수 없지 않습니까? 내가 당사자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위험에 똑같이 처해 있는 사람들이 조금씩 돈을 객출하는 겁니다. 1,000원씩 객출해서 1억 원을 모은 다음에 그 중에 한 명이 정말 그 큰 사고가 나면은 1억 원을 주는 거죠. 그런데 이때 거둔 보험료 1억 원하고 나중에 사고 난 사람에게 주는 보험금 1억 원은 똑같아야 됩니다. 이게 보험의 원리예요. 이 원리가 뭐냐면은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 수지상등의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험의 기본 원리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가 수지상등의 원리다, 원칙이다. 수지, 즉 수입과 지출은 같아야 된다. 그래서 걷는 보험료와 나중에 줄 보험금은 금액이 같아야 된다. 이런 원리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죠. 10만 명에 1,000원씩 걷어서 사고가 한 명 나면 1억 원 주겠다고 했는데 제일 중요한 요소가 뭡니까? 사고가 한 명만 나야 되잖아요. 근데 사고가 만약 2명 나면 어떡할까요? 걷어놓은 건 1억 원인데 2명 났으면 2억 원을 줘야 되는데 돈이 모자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처음에 1,000원 걷으면 안 되겠죠. 확률적으로 10만 명당 한 2명 정도가 그 사고가 나더라 하면은 1인당 2,000원씩 걷어야 각각 1억씩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한 명이 사고 날 거냐, 2명이 사고 날 거냐 하는 통계 확률이 매우 중요하죠. 보험은 그 확률과 통계에 의해서 보험료를 정하는데요. 2명까지 사고가 날지 이런 걸 뭘로 알겠습니까? 그럼 통계로 내는데 그걸 1, 20명 이렇게 통계내서 되겠어요? 한 10만 명 정도는 해야 되죠. 실제로 10만 명을 기본 단위로 통계를 냅니다. 이 10만 명이라는 숫자는 큰 수죠. 그래서 큰 수의 법칙, 대수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험의 기본 원리 두 가지를 얘기하면 아까 거둔 돈, 수입과 나중에 줄 돈, 지출, 이 수지가 상등해야 된다는 수지상등의 원칙하고 두 번째는 큰 수를 가지고 통계를 낸다. 개수의 법칙. 재밌죠? 이렇게 두 가지 원리를 가지고 보험은 이루어집니다. 다음 간단한 보험 용어에 대해서 조금 알아둬야 나중에 보험에 대한 얘기를 좀 더 우리가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기본 개념 보험 용어를 좀 알아보겠는데요. 보험 계약자, 보험자, 피보험자, 보험 수익자 이런 용어들이 있습니다. 아주 기본적이죠. 그래서 이 정도는 알고 보험에 가입하셔야 나중에 이렇게 대화도 하실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험 계약자는요. 보험에 처음에 가입해서 보험료 내는 사람. 이때 내는 게 보험료예요. 보험료. 그 다음에 보험자는 보험회사를 두고 보험자라고 하거든요. 법률 용어로.
나중에 사고가 나면은요, 사고가 난 사람은 피보험자, 이렇게 다친 사람 그림 있죠? 이게 피보험자입니다. 사고 난 사람. 그 다음에 보험회사가 그럼 돈을 주잖아요. 주는데 이때 주는 돈을 보험금이라고 합니다. 자, 보험 계약자가 내는 돈은 보험료. 나중에 사고가 나서 주는 돈은 보험금. 과거에 어떤 요즘은 그런 분 안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기자들 중에도요. 이게 신문에다가 사고가 나서 보험료를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실제 가끔 있었어요. 과거에. 그런데 보험료를 많이 받았다 이러면 안 되죠. 보험금을 많이 받았다. 이런 정도 용어는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때 피보험자하고 보험 수익자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 왜냐하면 상해 사고 같은 경우에는요. 본인이 보험 들어서 내가 다치면 내가 보험금 받으면 되죠. 그럼 피보험자하고 보험 수익자는 일치합니다. 근데 만약에 사망 사고다. 그럼 본인이 보험금을 받을 수가 없죠. 유족이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피보험자와 보험 수익자는 서로 달라질 수 있다. 이제 이런 정도 아주 기본적인 개념 보험 용어를 알아봤고요. 자, 지금부터 약간 꿀팁입니다. 이제 보험이라는 것을 생활 속에서 접할 때 이런 정도는 조금 아는 것이 유익하다. 단독형 실손의료보험, 우리나라의 실손의료보험을요 3,400만 명이 가입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 실손의료보험은요 어떤 게 더 저렴하냐 이런 부분들을 조금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굉장히 보험료를 좀 많이 내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단독형 실손 의료보험이라는 거는 굉장히 적은 보험료로 딱 실손 의료보험에 대해서만 이렇게 보장받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건 좀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또 변액보험을 가입할 때 여러 가지 유의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변액보험은요 투자하는 상품이에요. 보험이지만 펀드에 가입하는 상품이거든요. 이럴 때 펀드이기 때문에 예금자 보호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원금이 좀 손실이 날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은 감안하시고 변액보험에 가입하시면 좋겠고요. 또 자필서명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보험에 가입하실 때 본인이 반드시 자필서명 하셔야 됩니다. 본인의 자필서명을 받지 않고 보험을 가입한 회사에 대해서는 취소 요구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필서명은 필수입니다. 자, 계약 전 알릴 의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계약 전에 본인에게 질병이 있었거나 하는 부분은 계약하실 때 꼭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보상받을 때 미리 알릴 걸 안 알려주셨다고 해서 보상 못 받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계약 전 알릴 사항 잘 준수해 주셔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계약 이후에 계약 전에는 오토바이 안 탔었는데 계약 이후에 오토바이를 타기로 했다. 그렇게 되면 그거 알려주셔야 됩니다. 위험도가 달라졌기 때문에 오토바이 타다가 사고 나면 잘못하면 보상 못 받으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계약 후 알릴 의무도 중요하고요. 자동차 사고 났을 때 보험금을 조금 한 50% 정도 미리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가지급 제도인데 이런 부분들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고, 보험을 가입했는데 일정 기간 내에 그냥 이거 괜히 가입한 것 같아 하고 철회를 할 수가 있어요. 계약 철회. 이 청약 철회를 할 수가 있는데 보험증권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는 계약을 그냥 나 하기 싫어 하고 철회도 할 수 있다. 이런 제도도 있으니까. 그리고 보험을 깨고 싶을 때 해약 대신 감액이라는 제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깨면 손해니까 이 감액 제도도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앞에서 재무관리 쪽에서 보험계약 대출 말씀드렸는데 또 부득이 보험을 깨야 될 상황이 나왔을 때 무조건 해약하지 마시고 손해니까 그럴 경우에 보험계약 대출을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보험 해약하실 때 저축성 보험부터 해약하십시오. 보장성 보험은 좀 나중에 하시고. 자,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보험이라는 게 우리 생활 속에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은 유익한 내용들 위주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요, 구체적으로 보험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10대 보험을 어린이 태아보험, 치매 간병보험 등등등 또는 자동차 보험 이런 것들을 알아보겠는데요. 이제 구체적으로 생활 속에서 유용한 팁을 얻으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십시오.